1398년 무인 태조 7년 봄부터 여름까지 대궐에서는 두 가지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중국 명나라와의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가 터진 일이며, 두 번째는 태조 임금께서 8월에 들어서 갑자기 중병을 앓아 병석에 눕게 되는 일이지요. 명나라에서는 우리가 보낸 국서, 곧 표문의 글귀가 불손하다는 트집을 잡아서 사신 정총을 지난해 가을에 붙잡아두고 그를 죽게 하더니만은 계속해서 굴욕과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므로 태조 임금과 조신들은 명나라의 부당하고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서 모두들 분격하게 됐었지요. 그리하여 정도전이 요동으로 출병할 것을 얘기하자 임금께서는 당황하시어 좌시중 조준을 불러들였습니다. 송당 조준은 마침 신병을 무릅쓰고 의전에 나아가서 그 불가함을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조준 아뢰옵니다. 시제 명나라의 포각과 굴욕을 온 조정이 모르는 바는 아니오나 오늘날은 참고 국력을 다질 때인가 하옵니다. 지금은 국초입니다. 전하, 엊그제 새 도읍을 한양성으로 옮기고 나서 새 궁궐을 짓고 새 도성을 쌓느라고 백성들이 피로하고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는 판세입니다. 저간의 나라 형편이 이러할진데 누구와 더불어서 군사를 일으키며 군량미를 조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소신이 가만히 살피건대 오늘의 나라 형세는 지난날 상가 마마께서 우야도 해군의 거사를 일으키실 때보다 더욱 어렵고 나쁜 형편인가 하옵니다. 지금 정두전 대감 말씀은 마치 범아 제비가 굴러오는 수레바퀴를 앞발로 막아보자는 어리석음과 무모함에 지나지 않는 줄로 하옵니다. 그러므로 정두전 대감의 언행은 그 충정과 의욕이 도를 지나친 것이며, 다만 사세를 짐작 못하고 스스로 교만방잠에서 나온 허세와 헌뿐인가 하옵니다. 조준 대감의 말씀이 무례하고 방자하구려. 조정 대신에 국사를 놓으라는 말씀을 어찌 그렇듯이 욕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을 삼가하시오, 조준 대감. 여기는 상감마마를 받들어 모시는 어전입니다. 상감마마, 미련하고 어두운 소신의 뜻을 부디 통촉하옵소서. 그만들 두시거려. 과인이 두 분 정승의 갸륵한 충정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형세가 미치지 못함입니다. 이번 일은 참고 참으면서 사신을 또 한 번 보내고 외교적으로 해결할까 합니다. 이후로는 출병이니 하는 말씀은 삼가하시기 바라는 바이요. 새 나라가 아직은 일천한 터에 스스로 국난을 불러올 수도 없는 일. 성이 망극하였나 마마. 좌정승 조준이 퇴골하는 길에 정한대군 이방원의 사절을 찾아왔습니다. 좌시중은 여러 가지로 정성어른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아프신 몸으로 이렇게 내 집까지 찾아주시니요. 무슨 말씀을? 소인이 신병이 깊어서
자주자주 뵙지 못함이 민망스럽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나리. 자자자, 차라도 한 잔 더 드시지요. 예, 황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전 대감이 한껏 권세를 과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형편이 군병을 일으킬 수 없음은 아마도 누구보다 삼봉 어르신이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므로 나라의 군권 강화를 빌미 삼아서 그 속셈이 또 다른 곳에 있는지 모를 일이지. 난 짐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대군 나리? 생각해 보십시오, 정숙나리. 나라의 군권을 강화한답시고 사병제도를 폐지하는 바람에 지금 나한테는 칼 한 자루도 손에 쥔 것이 없음입니다. 모든 창과 칼, 무기들을 조정해 바쳤으니까 정승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성군 남은이를 시켜서 사병을 폐지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동안 사병제도의 폐해는 모든 이가 공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군 나리? 새 왕실에는 사병이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아니 되는 제도인가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라의 병권을 무엇보다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급선무이니까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감. 그래서 어명에 불문곡직하고 따랐으며 모든 것을 협력한 것 아닙니까? 허나 요새 와서 정도전 일파가 움직이는 꼴을 보자니까 내가 너무 허술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한 몸뚱이를 보호해줄 칼 한 자루, 화살 한 개도 가진 것이 없어요. 황량한 들판에 그대로 내팽개쳐진 빈 몸뚱이라니. 대군 나리, 마음을 다지소서. 대군께서는 몹시 심기가 불편하신 듯하옵니다. 모쪼록 부디 편안히 하소서. 삼봉 정도전의 권세가 한없이 비대해졌어요. 아나무인으로 너무나 교만방자합니다. 이 무렵 무더운 여름철 8월 19날에 태조 임금은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자주 혼수 상태에 빠지는 등 대궐안이 팔칵 뒤집혔습지요. 창황망조 궁중내관들은 물론이요 대소신료들도 상감의 환우의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왕세자의 안대군을 비롯해서 경순공주와 방본, 방의, 방간, 방원 등등 대군 왕자들과 근친들이 근정전 설왕에서 합숙을 하다시피 하면서 상감을 지켰습니다. 날이 갈수록 태조 임금은 병세가 더욱 중하고 깊어졌으므로 잠시 소량정으로 비접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비접이란 병중에 있는 환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해서 그 신병을 요양케 하는 피병을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럴 즈음 확인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얘기가 정한대군 방원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다른 대군 왕자들이 근정전으로 모두 모이는 때를 기다려서 그날 저녁에 왕자들을 모두 제거하려 한다는 깜짝 놀래고 천인공노할 첩보가 방원의 귀에 들려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한대군 이방원은 대궐뜰 앞과 대문에 걸려 있어서 8월 하순께에 캄캄한 밤을 밝혀야 할 등불이 없어졌음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대궐을 몰래 빠져나와서
사저로 돌아왔던 것이올시다. 한편 의성군 남문에 첩이 살고 있는 소년동 집은 정도전 이하 그들 일파가 자주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모의하며 주연도 베푸는 등등 일종의 아지트 구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중익은 날, 내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예, 좋습니다, 보성군 나리. 그리고 이 술잔은 우리 의성군에게. 감사합니다, 삼봉 어른. 우리 남은 대감께서 사병제 혁파에 상소문을 올린 것은 열백 번 잘하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라 병권의 확립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요염이 그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병제를 혁파하자는 바람에 그놈의 사자한테서 발톱과 이빨을 뽑아내고 독침까지 없애버릴 경우죠. 특히 어느 누구보다 정한군 날이 이 방문에게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참으로 알턴이 빠지듯이 속 시원합니다. 자, 어서 한 잔씩 쭉 들이키십시다. 대개 이곳에는 삼봉 정도전과 남문을 비롯해서 왕세자 방석의 장인되는 심효생, 경성공주의 남편 흥안군 이재, 그리고 부성지 변중량과 친군이 박위 등등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과 비극의 8월 26세 날 밤은 밀물처럼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